이제 본격적으로 왜 제가 공주부여 익산을 소개하려고 하는지는 앞에 먼저 일본 기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역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곳에서 보게 될 것들이 여기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경주 국립박물관장에서 정년한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는 와서 특강도 해줬어요. 불교미술 특강을 해줬는데,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국내에 많이 일본 안내도 하고 여러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공주부여 익산을 다 돌고 일본의 아스카 나라 이쪽 지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기쁘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일반 여행을 하는데 그럼 안 가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들이나 뭐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그의 뜻을 둔 그런 분야 전공자들이면 막 좋아할 코스지만,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그렇게 하면 많이 부담스럽죠. 그런 시도를 제가 해봤다는 게 참 기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 역사지구 세계유산이 된 곳이죠. 공주부여 익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한성에서 몽촌이나 풍납토성과 그 석촌동의 피라미드형 고분들, 이런 것도 함께해서 역사지구가 등재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아마도 이제 지역적으로 공주부여 익산은 한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된 것 같은데, 거기도 다뤘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기획할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가는 나라현, 교토부, 오사카부, 그 나라현에 다카이치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어요. 일본 총리 이름과 같은데, 그 다카이치군의 아스카무라, 명일향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명일향. 밝은 내일이잖아요. 비조, 새가 날다, 새날. 그러니까 고대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새롭게 정착하는 땅, 안숙이라고도 썼어요. 안숙. 편안할 자에다 잘 숙자를 써서. 이게 다 아스카를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 아스카라고 하는 곳이 고대에는 일본의 수도였고, 일본의 이 고대 문화, 중세까지 이어지는 문화, 모든 문화 뿌리가 바로 저 곳이고, 또 일본이 오늘날 세계유산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 근간에 이 나라, 그 다음에 교토, 오사카, 이 고대 문화가 지금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본에서 볼 때는 고대 한국이.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르게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얄밉죠. 이해는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스카를 따로 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은 나라현의 일개 군의 한 촌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일본의 고대의 국가가 있었던 수도였고, 일본 고대 문화의 정신적 고향이고, 그래서 제가 아스카를 따로 뗀 거예요. 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 고대 문화의 이 꽃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고대 한국인들이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짚어내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국내 연계를 하자. 이런 사전 지식이나 어떤 문화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이 고대 문화, 이 간사이 지방에 있는 이 지역을 가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래서 공주부여 익산을 도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요, 공지 웅진백제 때가 이제 475년 한성백제가 장수왕의 침략으로, 공격으로 백제의 계로왕이 이제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일본으로 원군을 요청을 갔던 아들 문주왕이 일반여 군사를 이제 몰고 온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아버지는 전사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주로 오기 전에 중간쯤 어디에서 임시 이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왕이 즉위식도 하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이제 공주에 있는 이 지금 공산성이라는 것이 이미 그때부터 축조되어 있었다면 손쉽게 손 봐서 들어와서 아들 문주왕이 웅진백제를 이어가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추론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공주 때부터 시작하는 웅진백제는 이제 475년부터 시작해서 성왕이 538년 부여, 사비부여로 남부여로라고 했어요. 삼국사기에는 남부여. 거기로 옮기기까지의 이 시기에 바다 건너 왜는 뭐냐? 바로 아스카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스카 시대 다음이 나라 시대고 나라 시대 다음이 해안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 같아요. 그러니까 웅진, 그 다음에 부여, 익산, 천도까지 이 시기의 백제 멸망 시기가 일본이라는 국호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백제 문화에 꽂힌 이 세 곳을 돌무로 해서 선진 문화를 전파, 전수, 전달, 공유해주는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고대를 우리가 좀 핵심을 파악을 하고 있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 국내와 관련된 중세, 근세, 근현대와 일본과의 관계에는 그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파괴와 약탈이라는 이름의 침략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은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잡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향남원이라고 제가 쓴 것은 요거 빼면 임진왜란 때부터 동학농민혁명군 수십만을 학살한 것부터 15년의 항일 의병사를 짓밟은 일본의 역사, 그리고 대일항쟁기 경술국치 이후에 일제가 벌인 우리 민족의 말살, 그 어디도 없는 제국주의 정책을 쓰면서 우리 민족을 아예 말살하려고 했던 전대후무한 식민지 정책, 그 속에서 희생당한 많은 우리의 독립지사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자. 그리고 이거를 분절과 단절의 의미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얘를 통찰할 수 있는 시야를 좀 갖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일이 갖고 있는 역사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역사관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고 또 일본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퍼져나가서 일본의 식자층들은 반성하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피해를 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자. 그게 제가 남은교육청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역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막 분노의 찬 아니면 복수의 찬 이런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그런데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올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보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됐다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친구들 간에 싸워도 화해를 하려면 서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뭐가 잘못됐는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사과가 느껴지고, 그래. 그래서 그 상처가 함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물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일본 기행을 하고자 한 겁니다. 공주, 우리가 흔히 웅진백제라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의 웅천이 지금의 금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천은 더 위에 있는 어디를 웅천이라 했던 것 같고, 이 공주 교재 한번 펴보시겠어요? 보시면
일쪽에 삼국사기 속에 삼국의 건국부터 제가 지금 다뤄놨는데,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와 같이 삼국유사가 어디 갔나? 이게 지금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이병도가 역주한 건데 김부식이 쓴 거를, 저는 이 삼국사기를 2000년 초반에 천문기록을 찾기 위해서 봤어요. 역사 공부하려고 본 게 아니고 천문기록, 일식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문기록은 가짜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로 끼워 넣었다면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식은 정해져 있고 돌리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천문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천문도를 연구를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기토라고분과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들을 비교하면서 안내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막 애들 재밌게 쓴 그런 삼국사기, 삼국유사 말고 원본과 함께 번역이 되어 있는 이런 거를 본 적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 교육의 바로 단적인 허술함이에요, 허술함. 초중학교는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쉽게 해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부터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보고 어느 부분을 한번 읽고 너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든지, 그 이야기가 현실 가능한 건지, 이런 식으로 이걸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안 해도 빨리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연구할 때 전해 듣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 관습적으로 누적된 이런 세간의 이야기들, 지금 대통령이 환빠 얘기한 그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자꾸 길러줘야 돼요.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부터는. 하물며 대학에서는 바로 관계없이, 과거 관계없이 대학교 교양과정에서 우리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언젠가는 한탄고기도 볼 때가 오겠죠.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천문기록을 연구하면서 이 삼국사기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삼국사기 원전을 그대로 제가 번역본 옮겨다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실제로 백제와 외가 언제 첫 교류를 텄는지부터, 삼국사기 기록이 다는 아니에요. 다 실리지도 않고, 또 신라 중심의 김부식이 편찬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는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사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에 일단 의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 서기의 역주본이에요. 동북아 역사자단에서 일본 서기 역주를 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일본 서기 보면 이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일본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번역한 거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번역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삼국사기와 비교할 일 있으면 같이 또 비교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웅진백제를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추운 날, 영하에 엄청 추웠어요, 이때. 그래서 저쪽은 지금 세종에서 내려오는 쪽입니다. 세종에서 서쪽으로 타고 오는 거예요. 금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곳이 바로 신탄진에서부터 대청댐 아래에서 내려가지고 신탄진 지나서 부강 지나고, 그 다음에 세종을 지나서 공주까지 오는 동안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와요. 지금 동에서 서쪽으로 오는 쪽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 서울 쪽. 그래서 같은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 왜 한성백제에 있던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461년, 천도하기 14, 15년 전에 한성에 있을 때 이 계로왕의 동생인지 아들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동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곤지를 일본으로 보낸다는 게 삼국사기 기록이 아니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61년에. 그런데 너는 가서 일본 외에 이제 가서 있으라고 했는데 짧게만 얘기하면 그때 곤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부인을 제게 주시면 가겠습니다. 일본 서기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이 부인을 줘요. 부인을 주는데 지금 산딸이 다 됐으니까 가다가 만약에 아이를 낳거든 돌려보내라. 이야기가 좀 맞아요? 아니요. 그게 지금 일본 서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강나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왕이 말한 대로 출산을 했다. 그래서 도군, 섬도자에다가 인군군자를 써서 도군이라 했다. 일본말은 시마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왕이라고 하잖아요. 무령왕을. 그 난 이가 바로 무령이라고 했어요. 무령왕이. 그래서 왕의 말대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곤지가 일본에 들어와서 왕경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후 5 아들을 두었다. 이게 일본 서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 이야기가. 동생이 곤지가 형의 아내를 달라고 해서 간다? 그럼 가겠다? 그런데 형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면 돌려보내라. 이 얘기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건은 곤지가 건너갔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5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곤지에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훗날 동성왕이 돼서 올라옵니다. 동성왕이 실제로. 그래서 무령왕은 동성왕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령왕은 동성왕과 이복 형제다. 그러니까 곤지가 일본에서 난 5명 중에 하나가 동성왕이고 그리고 그렇게 섬에서 난 아들이 돌려보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낳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 그 무령왕의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그 어떻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서기를 제가 잠깐 여기서 인용하는 이유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만 연도도 다 다르고요. 내용도 다 우리 이 삼국사기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2년 만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삼군왕이 또 즉위를 했지만 금세 또 돌아가시고 말고 당시 이 백제의 귀족들과의 이런 권력 다툼에 암살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온 동성왕이 드디어 와서 국내에 와서 동성왕이 되는 것. 이 동성왕 때가 바로 대륙백제를 건설하고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그게 없지만 물론 이제 북이가 공격해서 막았다. 이 이야기는 있어요. 삼국사기에. 하지만 이 중국의 지금 중국의 이 동해안 쪽 일대에 7군을 경행했다든 여러 가지 대륙백제 얘기가 바로 이 동성왕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성왕이 이제 돌아가시자 바로 무령왕이 즉위를 하죠. 그래서 513년 돌아가실 때가 62세인데 그때까지 하고 이 아버지의 장례를 성왕이 해요. 성왕이. 그래서 538년까지 이 공산성 일대의 웅진성에서 있다가 거기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웅진이. 그러니까 부여에다가 이제 구축을 한 뒤에 538년에 부여로 천도를 하면서 삼국사기에는 남부여라 했다. 그러니까 사비백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남부여라 했다. 왜냐면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남부여라 했다. 국호가 남부였어요. 그렇지만 백제란 용어로 이제 통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공주 공산성, 정지산 유적지, 무령왕릉, 궁주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일본과 연계해서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하나만 얘기도 1시간 다 갈 거니까 이건 그냥 말로만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현장을 돌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야시 신사, 아스카의 상징입니다. 요 신사 왼쪽에, 지금 이 탑 왼쪽에 바로 히노쿠마사라는 절이 있어요. 7세기 중후반에 백제인들이, 여기는 백제인들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히노쿠마사가 그 사찰토에 이 신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갈 때가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백제의 아직기를 보시는 신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기는 언제 갔느냐? 그래서 거기 제가 삼국사기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아직기가 얘기가 거기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공주 쪽에서 어디를 보냐면 예, 19쪽 한번 보세요. 19쪽에 보시면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를 보내다. 이게 397년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미 4세기 후반에 5월에 왕이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번역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볼모로 보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래 그 주해석의 공공산 보면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이 부분을 일본 서기 권 10권 응신기에는 이 오진천왕입니다. 아신왕이 애국과의 우호 관계를 맺고 전지를 인질로 보냈다는 내용의 실상은 청병사로 보거나 외교적 임무를 띈 국왕의 특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 주해의 이야기지만 저는 일본의 분국, 백제가 세운 일본의 분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관리자로 일본 백제 왕부를 거기다가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제2의 그러니까 거기가 백제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물론 461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10대 천황인가요? 자, 일본 천황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72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거기 보면 15대 오진천왕이 있어요. 오진. 뭐지? 73쪽 맨 위에 15대 천왕이 이제 오진천왕입니다. 뭐지? 그래서 그 오진의 아들이 밑에 있는 닌토쿠, 인덕천왕인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오사카의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라고 하는 닌토쿠 천왕릉이라고 하는 다이센릉의 주인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자는 곤지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 오진천왕, 닌토쿠, 리추, 한제이, 인교 이때부터 백제의 이 왕족이 가서 일본의 천황이 됐다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저기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천왕이 되었다. 예. 때부터. 와. 그러니까 백제의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홍윤기 선생님이 이제 쓰신 건데 이분이 유튜브에 강연도 많이 하셔요.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 그 백제 왕자들이 가서 분국인 이 백제 일본에 있는 백제를 다스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들라면 너무 멀어지니까 거기에 72쪽, 73쪽에 일본의 이 천황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하는 의도예요. 아름답죠, 공산성이. 천도한 배경은 계로왕이 이제 즉위를 한 뒤에 북쪽에 이 중국에 있는 북위와하고도 관계를 맺고 구구려에 대한 강경책을 쓰게 돼요. 그 외국과 연대해서 구구려를 압박하자 장수왕이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성백제의 수도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게 475년이에요. 그래서 북성을 공격하고 남성을 공격했다. 두 성이 나오고요, 등장이. 그리고 계로왕이 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아차산 밑에서 처형당하는 장면까지 삼국사기 기록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당시 외교 관계를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저 물음표를 제가 써놨지만 어쨌든 이 곤지는 461년 외로 건너감. 이 근거는 일본 서기를 제가 근거로 한 거고요. 아들 문주가 475년 9월에 신라의 구원 요청을 가고 그 9월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돌아왔는데 이미 망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성에서 한성백제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미 웅진으로 오기 전에 수도 한성에 있을 때부터 일본과 교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300 몇 년에 보냈잖아요, 벌써. 태자를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련 이제 지식인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기도 삼국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목하라는 거죠. 요 475년에 바로 한성백제가 무너지면서 내려온 게 이제 웅진백제 시대가 되는데 이때 문주왕이 이었고 문주왕의 아들 삼근왕이 이었고 삼근왕이 죽자 이제 일본에 있었던 동성왕이 와서 새롭게 백제를 부흥을 시키고 이 뒤를 이어서 무령왕이 와요. 무령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무령왕이 461년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사성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무령왕의 묘지석 거기에 523년 5월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흥하셨다고 기록을 명확히 남겼어요. 그런데 62세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62세에 출생연도는 없는데 그러면 523년에 62세라면 태어나는 년은 461년이 돼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곤지를 그러니까 무령왕이 태어난 연도가 그 묘지석으로 인해서 461년이라는 건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형의 부인을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건너갔는데 그때가 일본석에 461년으로 나오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껏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게 보면 아우 군군 그러니까 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 서기에는 계로왕이 지금 아우 곤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기도록 하라. 이 말도 고지고대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를 전달해주고 육지에서 오는 거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왕자를 보내서 천황을 섬기라고 보냈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서 일본의 분국인 백제 왕부를 다스려라. 이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왕의 부인을 내려주신다면 받들겠습니다. 가수리군이 계로왕을 말합니다. 군군은 곤지를 말하고요. 그렇죠? 그대로 나오죠. 일본 서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축자, 강나도. 축자국은 지금의 혼슈, 그러니까 야마구치하고 히로시마, 후카야마 그 북쪽 근방에 지금 축자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딸린 섬이니까 이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데서 낳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왕경에 들어왔고 이윽고 다섯 아들을 두었다. 이게 일본 서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제 신찬이라고 하는 걸 인용해서 일본 서기에 신축년에 계로왕이 아우 곤지군을 대외로 보내어 천황을 모시게 했다. 이 천황이라는 얘기는 덴무 훗날 645년 이후에 일본의 천황가의 천황들인데
그때 처음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런 용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720년에 나오는데 이때는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 천황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손을 많이 탔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오킴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에 천황, 여기는 번역을 우리는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천황이라고 한 거예요. 원문에. 그리고 형 왕의 우를 닦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논리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대외를 보내 천황을 모시게 했는데 형 왕은 계로왕을 말하는 겁니다. 네. 본국에 있는 백제의 형과의 우를 닦게 함이다. 말 돼요? 그래서는 섬기라고 했다고 했는데 섬기는 주체가 다시 본국에 있는 형왕, 계로왕으로 간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건 분명한데 그거를 일본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 용어가 변질되면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고 공주에 가서 박물관에 가면 이거를 봐야 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년 62세 계묘년 5월 병술삭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보여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삭 7일이네요. 5월 7일 임진인 날 일진이 임진인 거예요. 붕 돌아가셨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 을사년 8월까지 계유년 삭 12일 날 갑신일에 어떻게 편안하게 모셨다. 등관 대묘 가묘에다가 모셨다가 을사년에 2년 뒤에 햇수로는 3년입니다. 524년 돌아가시고 을사년이 525년이니까 그때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백제 함락 시기의 일본 외의 왕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등장하는데 일본 서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거를 외오황이라고 그래요. 외오왕. 5명의 왕이 중국의 송서에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는 없어요. 역사를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했던 일본 서기가 정작 국외에 있는 주변국의 사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예 빠져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왕이 천진제흥무예요. 이 5명을 일본에서는 여기다가 비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천황들에게. 그래서 김주인 선생님 같은 분은 외왕 흥이 백제 곤지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많은 분들이 여기 홍은기 선생을 포함해서 일본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은 다 그 일본의 천황가가 백제의 왕자들이 다 이어갔다고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웅진 시기에 문조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538년에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는 해인데 그 538년에 바로 부여로 이제 천도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게이타이는 무령왕의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게이타이가 개체예요. 이어가다는 뜻이에요. 이어가다. 뭐 그런 용어에서조차도